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멘토 프로페서 킹입니다. 자, 오늘도 토요일 10시 기관차 저와 함께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공지를 드리면 이제는 일요일날 공개 방송이 있는 날에는 기관차를 생략할 예정입니다. 오늘도 그래서 원래 보통 토요일에는 국내 이야기를 해드리는데 테슬라와 천연가스를 좀 끌어왔죠. 이 부분들 같이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내일 저녁 9시에 유튜브 라이브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늘 오셔가지고 또 이런저런 이야기 재미있게 나눠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3월 신규 가족 오픈되어 있으니까 언제든지 관심 있으시면 저희 차기사 카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근 시장은 이 매매자 입장에서, 즉 투자자와 매매자를 뭐 가른다라는 기준이 좀 그렇긴 하지만, 그건 말 그대로 매수해서 존버해서 잘 안 파시는 분들이 있죠. 그리고 계속 끌고 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아니라 매매를 주로 하시는 분들. 단타는 조금 이야기가 다릅니다. 단타는 요즘에 재밌는 구간들이 많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이제 스윙 정도를 노리시는 분들은 사실 매매 타점을 찾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장입니다. 그래서 매매가 좀 까다로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보수적인 분들은 계속 현금을 갖고 있는 구간이 좀 길어질 수도 있고 비중이 낮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비중을 높여서 과감하게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잘 된다라는 보장이 좀 없는 그런 좀 지수의 형태를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봉 패턴 상으로 우리 시장은 지금 계속 개파락이 필요하거든요. 개파락이 나와서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을 거쳐야지, 그래야지 좀 가벼워지면서 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결정적으로 지금 계속 그 패턴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시장은 기본적으로 어디에 많이 영향을 받죠? 미국 시장의 흐름에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갭이라는 게 발생하죠. 물론 중국 시장이나 일본 시장도 영향을 받겠지만, 갭이라는 것을 만들어내는 가장 핵심적인 시장은 뭐 미국 시장의 움직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미국 시장이 지금 계속 불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갭하락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갭 상승이 나오는 바람에 따라갈 수가 없어요. 대체로 갭 상승이 나와서 쭉 뻗어가는 케이스보다 갭 상승이 나와서 눌리는 케이스가 더 많기 때문에 내일 또다시 갭 상승을 예상해서 매수를 따라붙기도 좀 그렇고, 그 다음에 말 그대로 갭 상승 나오면 매물이 나오는 것을 뻔히 알고 있는데 매수를 들어가기도 좀 애매하고, 이렇게 좀 매매자 입장에서는 계속 까다로운 시간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혹여나 기다리시는 분들이 지금 시장이 득이 될지, 그러니까 기다림이 득이 될지 실이 될지도 사실 구분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모닝브리핑이나 아니면 오전 오후 간단 시황 때 계속 이야기 드리는 게, 이 종목 저 종목 다 찔러볼 생각하지 말고 내가 그냥 노리는 종목 딱 압축해 놓고 얘네들이 매수 타점이 오면 하고 아니면 만다라는 생각으로 가져가도 그렇게 크게 손해보는 느낌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수가 좀 올라가 가지고 오늘 매수 놓쳤네, 아니면 오늘 지수가 올라갔는데 내 건 빠지네, 이런 흐름들은 조금 느낄 수 있어도 시장 전체적으로 보거나 아니면 올해 전체를 보게 되면 가만히 있는 게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특히나 박스권 상단에 위로 오버슈팅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언제든지 조정이 나올 수 있는 흐름. 그러니 최근에 컷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속 이야기 드리는 게, 컷 안 하시던 분들도 어찌되었거나 컷을 거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 드리죠. 그러니까 비중을 낮춰 가지고 내가 분할로 매집하느라 계획적으로 물려가는 뭐 그런 매매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일정 비중을 넘어서기 시작하면 반드시 컷을 가져가야 된다. 그렇지 않다라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 자칫 뭐 미국 시장에 어떤 이벤트가 발생을 해 가지고 밀린다, 꺾인다 이렇게 움직였을 때 대체적으로 나오시질 못하세요. 오히려 조금만 눌려도 더 섰다가 상단에서 대부분 물려버리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다. 특히나 제가 계속 이번 달 들어서도 그렇고 지난달에도 그렇고 이야기 드렸던 게, 3월 만기까지 급락은 없다라고 계속 이야기 드리죠. 미국 시장이 좋든 나쁘든 상관없습니다. 우리 시장의 포지션 자체가 지금 상방으로 계속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다음 주 같은 경우에 월화수가 만약에 급등으로 올라가면 이제 뭐 만개날 밀릴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라 그러면 계속 최근 지금 수준, 그러니까 선물 기준으로 한 360 전후 구간을 밀리더라도 계속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이걸 전제로 지금 시장을 보고는 있지만 시기열상으로 매수 타이밍이 와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목요일날 원래 매수 타이밍이라고 이야기 드렸죠. 그러면 금요일날 이제 갭 상승할 때 수익이 나야 되는데 그 폭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그러니까 매매자 입장에서는 계속 타점 잡기가 까다로울 수밖에 없다. 뭐 그런 좀 복잡한 상황이다라는 거. 제가 모닝 브리핑 때는 이 흐름들을 자세하게 설명드리기 어려우니까 이 시간을 빌어서 좀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결론적으로 이야기 드리면 다음 주에도 별로 빠지거나 뭐 그런 큰 움직임은 없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종목들은 어찌 됐거나 바지런히 움직인다. 하지만 현재 움직이는 종목들이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이 손댈 수 없는 종목들이 더 많기 때문에 저는 그냥 내가 노리던 종목 아니라고 그러면 지켜봐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 뭐 금요일 날 뭐 엔터나 게임들이 오랜만에 움찔거리면서 양봉을 만들긴 했는데 그것만 보고 저점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뭐 내가 노리고 있다라 그러면 추세 전환 정도의 매수를 해 봐도 괜찮은 구간을 형성하고 있다. 뭐 그 정도로만 인지하신다라 그러면 사실 지금 한국장 뭐 대응해 나가는 데는 문제 없을 것이다. 그나마 미국장처럼 저렇게 올라가진 않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나마 나은 거예요. 저렇게 올라가는 흐름들은 대체로 기관들이 할 수 있는 흐름이지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은, 아니 내 자산의 1% 매수한다라고 했을 때는 아무 지장 없지만 사실 1% 매수 1% 비중으로 매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물론 뭐 자산이 많다면 모르겠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고서 아무리 못해도 5% 10%씩은 매수하기 때문에 저런 구간 따라잡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종목이 좋고 나쁘면 상관이 없어요. 할 수 있냐 없느냐의 문제인 거지. 그나마 우리 시장은 지수가 그나마 묶여 있는 상태에서도 그 안에서도 편차가 어찌 됐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저는 계속 이야기 드리죠.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접근할 종목이 더 많다라고 보고 있고, 전략이 어찌 됐거나 나오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들어가는 데는 여전히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지수 상황은 좀 이렇게 이야기 드리면 뭐 이해 가시겠죠. 그러면 지수 차트 잠깐 살펴보고, 요게 이제 올해 들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매수한 종목 중에 삼성전자 빼고서 종목들이거든요. 이 종목들 같이 이야기하고 뒤쪽에 테슬라와 천연가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지수야 모닝브리핑 때마다 제가 설명을 해드리니까 크게 체크할 건 없는데, 어찌됐거나 이 라인을 슈팅해서 올라간다 하더라도 다시 돌아오는 라인이기 때문에 이 라인을 뭐 기점으로 돌파에 따라 붙는다라는 것은 가능한 매매 방법이긴 하지만, 매매 기술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권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여기에서 매수했다 물리면 물타지 자르지 않아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 드리는 거고, 지금 얘네들이 이미 이거 올라올 때부터 제가 이야기 드렸죠. 올라올 때부터 3월 만기에 상방 결제를 위해서 매수를 만들어 놓은 포지션들이 있기 때문에 전 지금 흐름에서는 급락의 가능성은 적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적다도 아니라 제가 그냥 없다라고 표현을 박아 버리죠. 그만큼 시장이 지금 땡기는 힘이 강하고 나름의 지금 매수 대기세들이 붙어 있다, 이런 거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이 라인에 붙어 있는데 이 라인의 지수와 상관없이 종목들은 지금 뭐 각계전투입니다. 최근에 나름 가능성들을 보이는 대형 바이오 제약주들은 쭉쭉 뻗어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HLB 같은 경우는 지금 시가총액이 12조입니다. 에코프로가 지금 15조대인데 이 정도 수준으로 올라와 있고, 예전 같으면 이렇게 올라왔을 때 다른 바이오 제약들 다 들썩거리면서 밑에 있는 애들이 막 상한가 치고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전에 바이오 제약 접근할 때도 방법을 알려드렸지만 이제는 실적이 받쳐줄 수 있는 가능성이 명백하게 확인된 종목들이 움직이는 거지, 예전처럼 실체도 없는 종목들이 그렇게 움직이는 경우들은 굉장히 적다. 바이오 제약도 나름의 패러다임을 만드는 거죠. 바뀌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코스닥 입장에서는 뭐 여기에서 2000주를 손바뀜 되면 움직일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뭐 치고 가는 것도 만만치 않다. 이제 저희 내일 저녁 9시에 라이브 방송 있죠. 라이브 방송 때 이제 AI 반도체와 2000주 둘 중에 어떤 게 더 나을까라고 이야기를 드릴 예정인데, 그 방송 같이 참고하시면서 코스닥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얘는 어찌되었거나 사실은 829 라인 위에서는 적극적으로 매매하기는 지수적으로는 좀 까다롭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종목으로 오게 되면 네이버가 이제 올해 들어서 개인 투자분들이 거의 1조 가까이 매수를 하셨던데 좀 아쉬워요. 왜냐면 제 방송을 조금이라도 알고 계시는 분들은
예, 아무리 비싸도 19만원 아래 사지 이런 자리에서 사지 않을 텐데 말이죠. 그쵸? 전반적으로 AI 흐름이, 그러니까 우리 시장에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AI 관련주라는 게 정말 미미하게 관련돼 있는 거지, AI를 리더할 수 있는 종목은 제가 봤을 때는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찌 되었거나 그래도 반도체인 거죠. AI 반도체, 엔비디아처럼 그런 흐름 아니면 실질적으로 AI라는 것이 크게 진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적다라고 판단하는데, 그나마 이제 대형주 중에 관련됐다라고 하면 네이버. 저는 그런 흐름들 때문에 한 단계 레벨업 될 수 있는 가격이, 왜냐면 위에 지금 도달해야 될 자리가 있거든요. 얘 267,000 원이었나? 자, 한번 봅시다. 제가 써놨을 거야. 297,000 원이에요. 297,000 원 자리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AI나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기능을 발휘하게 되면 그쪽으로 레벨업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일단은 여기 265,000 원 자리도 있긴 있네요. 마디. 그쵸? 자, 어찌됐거나 위에 저런 가야 되는 자리들이 있기 때문에 좀 레벨업 할 수 있을까 그랬는데, 이제 알리, 그쵸? 어마무시합니다. 저희 가족분들한테는 그 이야기를 좀 길게 해 드렸는데, 여기서 하기에는 시간이 좀 짧고, 어찌 됐거나 걔네들 보게 되면 뭐 어마무시한 힘으로 밀어붙이는데, 사실 뭐 네이버가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네이버는 나름대로의 명과 암이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뭐 나쁘지 않다라고는 보는데, 다시 내려옵니다. 별거 없어요. 네이버는 18만 원 오면 땡큐입니다. 만약에 혹여 위에서 미리 잡으셔 가지고 물리신 분들은 여기에서 물 타세요. 그러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삼성 SDI입니다. 삼성 SDI는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저는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저 60만 원 마진은 중장기적으로 꼭 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얘가 제가 아마, 그러니까 지금 45만 원 아래 지속 매집이라고는 이야기했지만, 아마 42만 원인가 43만 원인가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기존에도 이 아래에서는 충분히 매집이 가능하다. 근데 크게 잡으면 45만 원짜리이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지금 잡아도 돼요 그러면 잡아도 돼요. 다만 단통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빠지는 구간도 사실 얘가 이렇게 빠질 이유가 없었거든요. 근데 누군가가 이제 밀어붙이다 보니까 저렇게 됐는데, 큰 고민 없이 내가 매집한다 그러면 저는 충분히 삼성 SDI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야기 드린 게 삼성 SDI, LG에너지솔루션, SK이노베이션, 2차 전지를 단통이 아니라 매집 수준으로 간다라고 그러면 이 종목 순으로 투자를 하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 드렸고, 당연히 매매는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퓨처엠,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얘네들을 주로 해가지고 노리면 된다. 저는 뭐 이거에 대해서는 명확합니다. 계속 2차 전지를 매매함에 있어서도 이렇게 딱 구분 지어 놓고 접근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고, 얘를 단통보다는 매집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 게, 움직임에 좀 이렇게 맥락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종목이 막 추세 전환을 만들고 뭐 하고 수급 균형을 맞추고 이게 있어야 되는데, 얘는 그런 게 별로 없습니다. 이번에도 반등할 때 뜬금없이 내려가다가 한숨에 그냥 쫙 올려버리잖아요. 이런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단통 매매는 좀 어렵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도 이제 순위권 안에 개인들이 많이 매집한 종목으로 들어왔는데, 얘는 별거 없습니다. 67,000원. 제가 라이브 방송 때도 이전에 이미 이거 떨어질 때부터 이야기 드렸죠. 67,000원 구간에 들어서면 매수를 해도 괜찮다. 이게 아마 67,400원인가 찍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반등이 나왔는데, 뭐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비싸다라고 생각합니다. 얘는 고평가되어 있어요. 다만 최근 시장은 고평가나 뭐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인기가 없느냐 아니냐. 즉 외국인들한테는 저 PBR 종목이 인기가 있는 거고, 개인들한테는 어떻게 됩니까? 시세가 붙는 고평가된 종목이 인기가 많은 것 뿐이고, 뭐 그런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좋다 나쁘다의 개념보다는 본 종목은 이 저 67,000원만 깨지게 되면 튀어나와야 되는, 그럼 지금 자리에서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추격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뭐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7만원 구간 내려가면 이 자리에 이탈하는 것을 주의하면서 매집하다가 이탈하면 그냥 버리고, 다만 또 딛고 올라오면 올라온 흐름에 따라 또 내주고,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아 보인다. 자, 그 다음에 SK이노베이션인데 어느덧 12만원 마진을 깨는 흐름까지 내려왔죠. 지금 흐름이 좋다 나쁘다 보다는 저는 12만원 아래에서 매집하는 거 충분히 가능하고, 1차적인 목표로는 13만 7,900원짜리, 이전에도 계속 이야기 드렸죠.
원래는 어떻게 되냐면 이 137,900원 아래에서만 매수하면 수익 볼 수 있다라는 개념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마디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굳이 비싸게 살 필요 없이 12만 원 아래에서 매집하면 충분히 다시 이 구간은 돌아온다. 이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상당히 단순하죠. 단순하지만 타점이 없어요. 저는 타점이 없는 종목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최근장 그래서 별로 그렇게 달갑게 여기진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삼성전기입니다. 삼성전기는 제 방송을 좀 오래 보신 분들은 이제 지겨우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계속 똑같아요. 이 마디는 133,000원, 148,000원은 정말 소시적부터 계속 똑같이 이야기 드린 자리이기 때문에 예 이 자리에 내려오게 되면 매수입니다. 굉장히 단순해요. 매수. 그다음에 위로 올라오면 매도. 여기서 올라오면 매도고 내려오면 매수예요. 슈팅도 나고 코로나 때죠. 슈팅도 나오고 밀릴 때도 있지만 어찌 됐거나 여기서 매수할 때는 불패예요. 이 위에서 매도했을 때도 불패고. 그러면 이렇게 박스권이 정해져 있으면 저렇게 올라가는 거를 내가 노리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사이에서 단순하게 먹어가면 되는 겁니다. 이게 15,000원 구간이거든요. 그럼 본종목한테 한 12% 구간이에요. 저 12% 구간을 몇 번이고 먹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따블이 되는 겁니다. 저는 예, 고민 없이 삼성전기 또 매수 구간에 들어섰다. 혹여나 물려 계신 분들도 지금 구간에서는 이 마디에서는 물타도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화솔루션입니다. 한화솔루션도 저 4만원짜리 마디를 이탈해 보니까 하락하고 있죠. 이번 반등에서도 이 자리를 타지 못하고 다시 깨져 내려가고 있고, 다만 지난 흐름의 단기 쌍바닥 패턴을 유사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자리들 충분히 노려볼 만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30분의 추세 전환을 이제 완성하게 되면 30분 추세 전환 컷을 잡고서 매수를 따라 들어가셔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 뭐 당연히 노린다라 그러면 일단은 120평 가는 구간을 노려야 되겠죠. 이 자리를 올라타느냐 마느냐가 4만원을 다시 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갈림길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 저는 충분히 지금 구간은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해 봅니다. 자, 그 다음에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시세가 아직 반영이 안 됐어요. 참고를 하시고 혹여나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저희 라이브 방송 때 오시면 됩니다. 테슬라는 늘 질문해 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릴 가능성이 높고, 어찌됐거나 180불 아래에서는 다시 매수라는 관점으로 가져갑니다. 얘가 확률상으로는 지금 이 아래 150불 마디도 갈 수는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가도 빨리 돌아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 내가 만약에 그 매수를 정했을 때 이거를 4분할 해가지고 매수를 하겠다? 뭐 이런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아니면 물리더라도 단통으로 매수해서 그냥 잡아가지고 대신 좀 빨리 수익 담보하고 나머지를 보겠다?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다만 이 흐름의 문제점은 뭐냐면 지금 122평이 꺾여가지고 이제는 230불 아래로 내려왔어요. 이 이야기는 반등이 나와도 저 자리를 쉽게 올라가기는 만만치 않을 것이다예요. 저는 계속 테슬라를 매매적 관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120평 디딜 때도 매수 이야기 드렸고, 그쵸? 그 다음에 이거 내려왔을 때도 매수 이야기 드렸고, 다만 요거 저항이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높이 갔다가 결국은 22평과 120평 맞물린 구간을 이탈했기 때문에 다시 내려온 거고, 이때도 매수 이야기 드렸고, 중요한 거는 206불을 잡느냐 마느냐였는데 203점 몇 불까지밖에 안 갔을 거예요. 못 잡을 때도 이야기 드렸던 게 본 종목은 계속 매도 맞는 종목인데 지수 때문에 운이 좋다라고 이야기 드렸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지금 지수 때문에 운이 좋아서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지, 기본적으로 지금 기존은 계속 매도를 맞고 있습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그 이유를 그러니까 이 뭐지 뭐 중국의 어떤 매출 저하로 인한 뭐 가격 인하 이런 이유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수급적인 이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급의 균형이 얘는 깨져 있기 때문에 어찌 됐거나 좋은 흐름은 아니지만 계속 기다렸던 자리 왔기 때문에, 그러니 이 위에서는 제가 이런 자리들을 이야기 드려도 뭐라고 했습니까? 장기로 끌고 가시는 분들이 이 패턴 나올 때 안 좋다, 나와라, 매도 비중 조절 무조건 해야 된다, 장기 끌고 가시는 분들도. 그리고 그 나왔던 분들이 들어가야 되고 다시 그분들이 여기서 나와야 되고 또 잡아야 되고, 이런 것처럼 이 위에서는 계속 끌고 가시는 분들이 수량 늘리려고 하는 매매고, 지금은 어떻게 그런 분들이든 오래 기다린 분들이든 단통이든 뭐든 매수라는 구간이다. 어찌되었거나 아무리 비싸게 사도 180불 이상에서는 사지 않는다, 이렇게 그냥 인지를 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가스입니다. 가스는 계속 이야기 드렸죠. 제가 카페에 공개 전략에도 이야기 드렸던 게, 보수적인 분들은 1.9불 라인 초반, 그다음에 좀 공격적이신 분들은 1.9 라인 중후반에서 매도 비중 조절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렸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 저점에서 정말 딱 잘 잡은, 저희는 더 밑에 잡았죠. 저점에서 잡은 것들을 30% 수익을 실현을 했고, 아직 다 팔지 않았어요. 그냥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장중에 눈치챈 거는 이제 이봉 발생했을 때 아이고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우린 매매를 할 수가 없죠. 그렇다 보니까 그냥 지금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구간에서 패턴은, 얘도 아직 금요일 시세가 반영이 안 됐습니다. 최소한 1.85불 라인 위로 올라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고, 재밌는 거 하나 이야기 드리면, 저희는 이거 이번 물에서 4월 물에서 매매 끝나면 안 볼 생각입니다. 다시 매수는 5월 물 가서 할 거예요. 5월 물 이제 시작을 하면 그 이유는 나중에 밝혀지겠죠. 어찌됐거나 이거는 수급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어떤 정의나 이런 것들을 내릴 수는 없고, 어찌됐거나 제가 이야기하는 구간대로 계속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구나 정도로만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거나 수익 잘 보신 분들 마무리 정리까지 깔끔하게 잘 되시길 바라겠고, 본 종목은 어찌됐거나 지금 매수 포지션은 없어요. 지금 이 들어올릴 때도 계속 이야기 드렸던 게, 매도애들이 이제 수익 정산 끝내고 그동안 물렸던 매수애들이 들어올려서 빠져나올 흐름들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나오는 자율반등에 가깝다라고 표현을 해드렸는데, 그 흐름들이 이제 끝나고 나서 누군가는 다시 이제 새롭게 포지션을 짜겠죠. 그 포지션이 아직 짜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흐름들이 짜는 패턴이나 흐름들을 이제 추적하면서 또 봐야 되는 그런 구간을 만들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가스 하시는 분들은 1년에 저랑 함께 하시면서 한 3번 정도만 매수해도 회비에 몇십 배 몇백 배를 뽑기 때문에 전혀 고민하지 않는다. 다만 막 매일같이 막 뒤집고 이런 매매 없습니다. 한번 해당 원자재 관점을 정해지면 그쪽 방향으로만 하는 게 맞다. 가스는 계속 작년부터 매수 관점으로만 대응하고 있고, 원유 같은 경우에는 매도 관점으로만 대응하고 있다라는 거, 그 정도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 드렸고, 제가 이야기 드렸다시피 내일 저녁 9시에 저희 라이브 있고, 라이브 있는 그 날에는 아침에 저희 기관차 방송 없다라는 거 이제 다시 한번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언제든지 저희 카페 많이 놀러 오시고, 저는 내일 저녁 9시 라이브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